오셀로 제1막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권오숙 옮김 제1장 베니스 거리 이아고와 로더리고 등장. 로더리고 쳇 그만하게나. 내 돈지갑의 끈이 마치 제 것인 양 내 지갑의 돈을 마음대로 써온 자네가 분명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서운하기 짝이 없네. 이아고 정말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를 욕하십시오. 로더리고 자넨 그자를 증명한다지 않았나? 이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를 멸시하십시오. 이 도시에서 힘께나 쓴다는 양반 세 분이 저를 그자의 부관으로 삼아달라고 청하기 위해 수시로 그자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맹세하는 바 제 가치는 제가 잘 아는데 전 정말 그 자리에 부족함이 없지요. 그런데 그자는 자신의 자부심과 의견을 대단히 여겨 군대 용어가 잔뜩 섞인 호언장담을 늘어놓으면서 그 양반들을 피하더니 결국에는 이미 부관을 정했습니다. 라고 하며 제 중재자들의 소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고른 게 누군지 아세요? 정말 탁상 공론에만 능한 피렌체 출신의 마이클 캐시오란 자입니다. 전쟁터에서 기갑부대를 배치해 본 적도 없는 그자는 얼굴 반반한 계집에 빠져 망할 지경이고 전투에 대해서는 책에 나오는 이론을 빼고는 실 잡는 처녀보다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 거라면 토가를 입은 의원네들도 그자처럼 번지르르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 경험은 없이 입으로만 제잘거리는 것이 군인으로서 그가 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뽑히고 로도스 섬, 사이프러스 섬, 기타 여러 기독교 지역뿐 아니라 이교도 지역에서도 오셀로의 눈앞에서 무공을 세워 온 내가 돈 계산만 하는 놈에게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자는 제때 부관이 되었는데 세상에 나는 오셀로의 기수라니? 로더리고 나 같으면 그자의 교수형 집행인이 되었을 걸세. 이하고 어쩌겠어요. 그게 바로 군인에게 내려진 저주인데 예전처럼 2순위가 1순위의 뒤를 따르는 경력순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천장과 총애에 따라 이루어지니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저 무어인을 좋아하겠어요? 로더리고 나 같으면 그자의 부하 노릇은 그만뒀을 걸세. 이하고 아이고 나리 그건 이렇습니다. 저는 제 이득을 챙기려 그자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대장이 될 수 없는 법이고 또 대장이라고 누구나 진실로 충성스러운 부하를 둘 수도 없는 법입니다. 나리께서도 무릎을 구부리고 충성을 다하는 많은 작자들이 노새처럼 먹을 것만 주면 그저 비굴한 의무를 다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다 늙어 해고 당하는 꼴을 많이 보셨겠죠? 그렇게 충직한 놈들은 회초리질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만 챙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들은 겉으로만 주인에게 봉사하는 척하면서 그 덕에 부자가 되어 외투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스스로를 섬깁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자들인데 제가 바로 그런 작자란 말입니다. 나리께서 로더리고 나리인 게 분명하듯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저 무어인이라면 전 이하고 노릇을 못할 겁니다. 저는 그를 섬기면서 실은 저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사랑과 충성심으로 그를 따르는 듯 보이지만 실은 특별한 목적으로 그런 척하는 것은 하늘이 알 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 행동이 내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고 제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면 조만간 제 심장을 소매 위에 내걸어 비둘기 덜어 쪼아 먹게 할 겁니다. 전 겉과 속이 다른 놈입니다. 로더리고 그 입술 두꺼운 놈이 그 일을 해낸다면 운수 대통하는 거지. 이하고 아가씨의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를 깨워서 오셀로를 쫓고 그자의 기쁨에 독을 붓고 거리에서 그 자에 대해 고래고래 떠드세요. 그녀의 친척들을 자극하여 행운을 만끽하고 있는 그자를 파리떼에 시달리게 하세요. 그자의 즐거움 대단하나 그것을 고통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즐거움이 퇴색하도록 말입니다. 로더리고 여기가 아가씨 댁이네. 내 소리쳐 부르겠네.
이하고 그러세요. 밤중에 소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불이라도 난 듯 겁먹은 목소리로 무시무시하게 고함치세요. 로더리고 저기요 브라벤쇼 나리 브라벤쇼 의원님 계세요? 이하고 일어나세요. 브라벤쇼 나리 도둑이에요 도둑. 집안을 살펴보시고 따님과 돈 보따리들을 찾아보세요. 도둑이라고요 도둑. 브라벤쇼가 창가에 나타난다. 브라벤쇼 왜 이렇게 소란스레 깨우느냐? 걔 무슨 일이냐? 로더리고 의원님 가족분들 모두 댁에 계신가요? 이하고 문은 다 잠그셨습니까? 브라벤쇼 아니 그건 왜 물어? 이하고 날이 도둑입니다. 채통을 위해 가운부터 걸치십시오. 영혼의 절반을 잃으셨으니 가슴이 터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시커먼 늙은 양이 대개 흰 양과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종을 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시민들을 깨우십시오. 안 그러면 악마가 나리를 할아버지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세요. 브라벤쇼 뭐야 내 놈이 미쳤느냐? 로더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제 목소리를 아시겠습니까? 브라벤쇼 모르겠다 뭐 하는 놈이냐? 로더리고 전 로더리고라고 합니다. 브라벤쇼 그렇다면 더더욱 반갑지 않구나. 내 자네에게 우리 집 주변에 얼씬도 말라 했거늘 자네에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더냐? 내 딸을 자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진탕 마시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나가서는 허황된 용기를 내어 찾아와 내 단잠을 깨운단 말이냐? 로더리고 의원님 제발 의원님. 브라벤쇼 분명히 알아두어라. 내 성미로 보나 내 지위가 지닌 권능으로 보나 이번 일에 대한 대가로 쓴맛을 보게 될 거다. 로더리고 고정하십시오 나리. 브라벤쇼 뭐 내가 도둑을 맞았다고? 여기는 베니스야. 외딴 시골 농장이 아니란 말이다. 로더리고 준엄하신 브라벤쇼 나리 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리께 온 것입니다. 이하고 참말로 나리는 하느님 섬기는 일도 악마가 시킨다면 안 하실 분이시군요. 저희들은 나리에게 도움을 드리러 왔는데 저희를 악한으로 여기시다니 그러다가 바바리산 수마리 따님을 덮쳐 히힝거리며 인사하는 손자들을 맞으시게 되고 준마들을 친척으로 스페인산 조랑말들을 혈육으로 얻으실 겁니다. 브라벤쇼 내 놈은 또 웬 불안당이냐? 이하고 저는요 나리의 따님과 무어놈이 지금 등 2개 달린 짐승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온 자이옵니다. 브라벤쇼 내 놈은 불안당이야. 이하고 나리는 의원님이시죠. 브라벤쇼 이 일에 대한 대가를 필히 치르게 하겠다. 내 로더리고 자네를 알고 있으니. 로더리고 나리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다만 혹 알면서도 기꺼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알려주십시오. 이제 보니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리의 아리따운 따님이 모두가 잠들어 경비가 허술한 야밤을 틈타 돈만 주면 아무나 태워주는 곤돌라 사공놈을 빼고는 호위병 하나 없이 음탕한 무어인의 천한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일을 알고 계시고 또 허락하셨던 거라면 저희들이 나리께 주제넘고 건방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리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소인이 알고 있는 예의범절로는 저희들이 나리로부터 억울한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소인이 예의범절에 어긋나게 나리께 농간을 부리려 한다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따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엄청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따님께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에게 자신의 의무와 미모, 지혜와 재산을 바치다니요. 당장 알아보십시오. 만약 따님이 자기 방이나 집안에 계신다면 이런 착각을 한 죄로 저희에게 국법에 처벌을 내리십시오. 브라벤쇼 여봐라 불을 밝혀라. 촛불을 가져오고 식구들을 모두 깨워라.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사건이 아닌가. 벌써 그것이 사실인 듯 나를 짓누르는구나. 불을 밝히라지 않았느냐. 불을. 위층에서 퇴장. 이하고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더 머무르는 것은 곧 무어인에게 대항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될 터인데 그것은 제 처지에 옳지도 적절치도 못한 행동입니다. 내 생각에 이번 일로 그자가 좀 제재를 당할는지는 몰라도 베니스에서 그자를 마음 놓고 해임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프러스에서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자가 그 전쟁에 투입되었거든요. 의원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이 일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는 오직 그자뿐이니 당연한 일이죠. 그리하여 내 비록 지옥의 고통만큼이나 그자를 싫어하지만 지금의 내 사정상 충성하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척 하는 것뿐입니다. 수색대를 서지터리로 데려오십시오. 거기 있는 게 분명하니 전 그자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죠. 퇴장. 가운을 입은 브라벤쇼와 횃불을 든 시종들 등장. 브라벤쇼. 내 딸이 가출을 하다니 너무나 끔찍한 사실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멸시받는 시간의 고통뿐이구나. 그래, 로더리고 어디서 그 애를 봤느냐? 오, 가련한 년, 무언가 있다고? 이래서야 누가 아비 노릇을 할까? 그게 그 애인 줄 어찌 알았느냐? 오, 내년이 상상도 못할 일로 아비를 속이다니.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더냐? 촛불을 더 가져와라. 친지들도 깨워라. 결혼한 것 같더냐? 로더리고.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브라벤쇼. 맙소사 어떻게 집을 빠져나갔지? 아, 혈육이 이토록 배신을 하다니. 세상 아비들이여 이제부터는 딸년들의 행동만 보고 그 마음을 믿지 말지어다. 혹시 젊은 처녀들의 마음을 흘리는 주문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닐까? 로더리고. 그런 것에 관해 읽어본 적이 있는가? 로더리고. 옛날이. 브라벤쇼. 내 아우를 깨워라. 아, 차라리 자네에게 줄 것을. 몇 사람은 이쪽으로 몇 사람은 저쪽으로 가봐라. 어디 가면 내 딸년과 무어놈을 잡을 수 있을지 알고 있나? 로더리고. 나릭에서 충분한 호위 병만 대동하고 저와 같이 가주시면 그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벤쇼. 어서 앞장서게. 집집마다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을 테니. 여봐라. 무기를 들어라. 특수 야경 대원들도 불러 모아라. 가세 로더리고 내 자네의 노고를 꼭 갚겠네. 퇴장. 제2장. 서지터리 앞. 오셀로, 이하고, 횃불을 든 시종들 등장. 이하고. 저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적은 있지만 의도적인 살인은 안 하는 것이 양심에 합당한 일이라 굳건히 여겨왔습니다. 저는 이 속을 채우기 위한 부정한 짓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연함은 번이나 그 녀석의 역이 갈빗대에 밑을 찔러 버릴까 생각했습니다. 오셀로, 그냥 놔두길 잘했네. 이하고. 하지만 녀석이 어찌나 주둥이를 놀리면서 장군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례하고 도발적인 말들을 해대던지 저는 성인 군자가 못 되는지라 참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결혼은 확실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원 나리는 대단히 존경받고 있는지라 공장님보다 훨씬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력을 다 동원하여 장군님을 이혼시키거나 장군님께 제재를 가하거나 괴롭힐 것입니다. 오셀로, 성질껏 해보라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들이 그의 불평을 잠재울 것이네.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그런 자랑이 영예로운 일이 될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데 사실 나는 왕족 출신이네. 이런 점들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얻게 된 이런 자랑스러운 행운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걸세. 허나 이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네. 만약 내가 고귀한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가정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나의 처지를 온 바다를 다 준다 한들 구속시키겠는가. 그런데 저기 횃불을 든 자들이 오는군. 이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가씨의 아버지와 친지들입니다.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셀로, 아닐세, 내가 숨어서 해야 되겠나? 내 성품이나 직위나 거리낄 것 없는 내 양심에 비추어 떳떳이 나서지 못할 게 뭐 있나? 그들이 맞는가? 이하고,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캐시오 다른 병사들과 횃불을 들고 등장. 오셀로. 공작각하의 종복들과 내 부관이군. 밤새 안녕들 하신가 여보게들? 무슨 일인가? 캐시오. 공장님께서 장군님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서둘러 출두하라고 장군님께 분부하셨습니다. 오셀로. 무슨 일인 것 같은가? 캐시오. 제가 짐작하기에는 사이프러스에서 무슨 소식이 온 것 같습니다. 다소 화급한 일인 듯합니다. 갤리선에서 10여 명의 사신들이 이 야밤에 연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공장님 댁에서 회동하셨습니다. 장군님께도 화급히 들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만 숙소에 안 계시어 의원회에서 장군님을 찾도록 새 개조를 내보냈습니다. 오셀로. 자네가 날 찾아 다행이구먼. 내 집안에 들어가 한마디만 하고 나올 테니 함께 가세. 캐시오. 기수, 장군님께서는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 이하고. 장군님께서는 오늘 밤 지상의 보물선에 오르셨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전리품이 된다면 평생 복이 터지신 겁니다. 캐시오. 무슨 소린가? 이하고. 장군님께서 결혼하셨습니다. 캐시오. 누구하고? 오셀로 등장. 이하고. 누군고 하니 자 장군님 가실까요? 오셀로. 가세. 캐시오. 또 다른 무리가 장군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브라벤쇼, 로더리고, 횃불과 무기를 든 사람들 등장. 이하고. 브라벤쇼 의원입니다. 장군님. 제 말대로 하십시오. 저자는 아기를 품고 온 것입니다. 오셀로. 여봐라 개 섞어라. 로더리고. 의원님 무어인입니다. 브라벤쇼. 저 도적놈을 쓰러뜨려라. 양쪽이 칼을 빼든다. 이하고. 어이 로더리고 덤비시오. 당신은 내가 맞겠소. 오셀로. 번뜩이는 칼들을 칼집에 넣으시오. 아침 이슬에 녹슬까 두렵소. 고결하신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무기보다 연륜으로 호령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라벤쇼. 오, 이 사악한 도적놈아. 내 딸은 어디 두었느냐? 악마 같은 내 놈이 내 딸에게 마법을 걸었지?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마법의 사슬에 걸리지 않고서야 그처럼 온순하고 예쁘고 행복했던 아이가 그토록 결혼을 싫어하여 이 나라의 멋쟁이 부자들을 모두 마다했던 아이가 세인의 조롱감이 되는 것을 감수하며 부모의 슬아를 떠나 좋아하기보다는 혐오해야 마땅한 내 놈 같은 자의 시커먼 가슴으로 달려갔겠느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내 놈이 그 애에게 사악한 마법을 걸고 독약이나 독극물로 그 연약한 아이의 정신을 약화시킨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이 점을 끝까지 문제 삼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뻔한 일. 따라서 나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금지된 마법을 불법으로 사용한 죄로 내 놈을 체포하는 바이다. 저놈을 체포하라. 만약 저항하면 위에 해서라도 체포하라. 오셀로. 멈춰라. 우리 편도 저쪽 편도 모두 싸워야 할 때였다면 굳이 알려주는 자 없어도 알았을 것이다. 자, 저를 어디로 데려가 의원님의 고소에 응하게 하시렵니까? 브라벤쇼. 일단 감옥으로 가자. 법이 정한 적절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내 놈을 문초할 때까지는. 오셀로. 제가 의원님의 뜻대로 하면 어찌 될까요? 공장님께서 이 일을 달갑게 여기실까요? 공장님의 사자들이 급박한 국사 때문에 저를 공장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여기 제 곁에 와 있는데. 병사 1. 그건 사실이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공장님께서 의원회를 소집하시어 분명 의원님께도 소환 명령이 갔을 것입니다. 브라벤쇼. 뭐라? 공장님께서 의원회를? 이 야밤중에 말이냐? 그 자를 데려가라. 내 일도 예사롭지 않으니. 공장님이나 내 동료 의원들도 내가 당한 불의를 자신들의 일처럼 잘못됐다 여길 것이다. 이런 짓을 그냥 내버려 두면 노예놈들과 이교도 놈들이 이 나라의 정사를 맡게 될 것이다. 퇴장. 제3장. 회의장. 공작과 의원들 등장.
탁자에 불이 켜져 있고 시종들이 있다. 공작. 이 소식들은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가 없소. 의원 1. 정말 보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에는 107척의 갤리선이라 써 있었습니다. 공작. 내 편지에는 140척이요. 의원 2. 제 편지에는 200척입니다. 이런 보고 편지에는 종종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수치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터키 함대가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은 모든 정갈에서 일치합니다. 공작. 그렇소. 사태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요. 일관성 없는 보고를 크게 믿지는 않지만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걱정스레 인정하는 바요. 선원. 안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원 등장. 병사. 갤리선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공작. 그래, 무슨 일이냐? 선원. 전투 준비를 갖춘 터키 함대가 로도스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젤로 함장님으로부터 정부에 이와 같이 보고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공작. 이 항로 변경을 어찌 생각하시오? 의원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사이프러스가 터키군에게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쇼입니다. 터키 왕은 로도스 섬보다는 사이프러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을 보다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프러스 섬은 로도스 섬처럼 전투태세를 갖추지도 못했고 로도스 섬이 갖추고 있는 방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쉬이 점령할 수 있고 얻을 것도 많은 싸움을 소홀히 하면서 별 득도 없고 위험하기만 한 싸움을 도발할 정도로 터키 왕이 미숙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작. 내 생각도 그렇소. 로도스 섬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 거요. 병사.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전령 등장. 전령. 존경하옵는 고관대작 여러분, 터키군들이 로도스 섬을 향해 가다가 거기서 후속 함대와 합류하였사옵니다. 의원 1. 그럼 그렇지 줄잡아 몇 척쯤 되더냐? 전령. 30척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뱃머리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항로를 잡으며 사이프러스를 향한 그들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사옵니다. 충직하고 용감한 몬타노 총독께서는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이런 보고를 아뢰면서 부디 믿어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공작. 그렇다면 사이프러스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마커스 루치코스는 지금 이곳 베니스에 없소? 의원 1. 그는 지금 피렌체에 있습니다. 공작. 내 친서를 황급히 보내도록 하시오. 의원 1. 브라벤쇼 의원님과 용감한 무어 장군이 오십니다. 브라벤쇼, 오셀로, 캐시오, 이아고, 로더리고 및 병사들 등장. 공작. 용감한 오셀로 장군, 지금 당장 장군에게 우리의 공적 터키군을 물리치는 임무를 맡겨야겠소. 브라벤쇼에게 미처 못 봤군요. 어서 오시오. 브라벤쇼 경, 오늘 밤 경의 충원과 도움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브라벤쇼. 저도 공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장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온 것은 제 직책 때문도 아니오 공무에 대해 듣고 온 것도 아니며 국가의 일을 염려해서도 아니옵니다. 저 개인의 슬픔이 지나쳐 제 본성을 압도하고 다른 슬픔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또한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공작. 아니, 무슨 일이오? 브라벤쇼. 제 딸이, 제 딸년이. 일동. 죽었소? 브라벤쇼. 그런 셈입니다. 제게는 누군가가 그 애를 속여 제게서 훔쳐갔습니다. 마법과 돌팔이 약장수에게서 산 마법약에 의해 그 애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마법에 홀리지 않고서야 어디가 모자란 것도 눈이 먼 것도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닌데 제정신 가진 아이가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할 리 있겠습니까? 공작. 이 같은 사악한 방법으로 경의 딸을 속여 그 애가 아비를 속이도록 한 자가 누구이든 엄격한 국법의 조문대로 경이 직접 엄단하도록 하시오.
설사 그것이 내 아들일지라도 경의 처분에 맡기겠소. 브라벤쇼, 황공하옵니다. 공장님. 그자는 바로 이 무어인이옵니다. 이자는 지금 공장님께서 국사를 위해 특별히 이곳으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동,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군요. 공자, 오셀로에게. 장군은 이에 대해 뭐라 말하겠소? 브라벤쇼,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셀로, 큰 권세 누리시고 진중하시며 존경스러운 의원님들, 고귀하고 훌륭하기로 정평이 난 어르신들이시여, 제가 이 어르신의 따님을 데려간 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범한 죄의 골자는 이 정도뿐입니다. 저는 말투가 거칠고 평화 시의 정연한 표현들을 타고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두 팔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9달을 제외하고는 전쟁터에서 최상의 기력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전쟁과 전투에 관한 것이 아닌 이 위대한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변명하는 일에서도 대의 명분을 그럴싸하게 꾸며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참고 들어주신다면 저희 사랑의 전 과정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약, 어떤 마법, 어떤 주문, 어떤 강력한 마술을 써서 저 어른의 따님을 얻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수단들을 썼다고 비난하시니까요. 브라벤쇼, 대담하지 못하고 조용하고 얌전해서 마음에 조그만 동요만 잃어도 스스로 얼굴을 붉히곤 하던 처녀애였습니다. 그런 애가 타고난 천성도 있고 나이, 나라, 평판 모든 것 다 있고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던 자와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그처럼 완벽한 애가 자연의 법칙들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요 미숙한 판단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필히 강교한 악마의 농간으로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단언하는 바입니다. 피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혼합물로 혹은 이런 효과를 내도록 주술로 조제한 어떤 약물로 저자는 내 딸을 홀린 것입니다. 공작, 더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그렇게 단언만 하는 것은 증거가 못 돼요. 그것들은 경히 장군을 고발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하고 흔해 빠진 추측일 뿐이요. 의원 1. 그런데 오셀로 장군 말해보시오. 장군이 진정 그런 수단들을 이용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아가씨를 굴복시켜 그녀의 사랑을 얻은 것이오? 혹은 요청에 의해 그리고 영혼과 영혼이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대화에 의해 얻은 것이오. 오셀로, 부디 사람을 보내어 서지터리에서 데스데모나를 불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부친 앞에서 저에 대해 말해 보게 하십시오. 만약 그 얘기 속에 제가 사악한 수단을 썼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임과 공직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공작, 데스데모나를 이리 데려오너라. 오셀로, 기수 안내하게. 자네가 그곳을 가장 잘 아니까. 이하고와 2~3명의 시종들 퇴장. 그러면 그녀가 올 때까지 젊은 혈기가 저지른 죄를 하느님께 고해할 때처럼 성심을 다해 어떻게 제가 이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저의 사랑을 얻게 되었는지를 점잖으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 말하시오 오셀로 장군. 오셀로, 그녀의 부친은 저를 아끼시어 종종 초대해 주셨고 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겪은 전투, 포위 작전, 승패의 운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소년 시절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청하신 바로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참하고 불운한 사건들, 바다와 육지에서의 감동적인 사건들, 임박한 죽음을 간발의 차이로 모면한 일, 잔인 무도한 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갔다가 구출된 일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여행담도 전부 들려드렸는데 그 가운데 광활한 동굴, 황량한 사막, 험한 돌산, 하늘에 닿을 듯한 바위산 등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려는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과 머리가 어깨 밑에 달린 인종들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데스데모나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사 때문에 불려갔다가 이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열심히 듣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한 번은 여유 있는 시간을 포착하여 그녀가 이때까지 띄엄띄엄 들어 집중하지 못한 제 인생 이야기를 모두 자세히 말해주면 좋겠다고 제게 간청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물론 동의했고 제가 젊어서 겪은 괴로운 시련담은 자주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녀는 제 고생에 깊은 한숨을 쉬었고 이상도 해라, 정말 이상도 해라 라든가 가여워라, 너무 가여워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하느님께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만약 제 친구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법만 가르쳐주고 그 이야기가 곧 그녀에겐 구혼이 됨을 일러주라고요. 이런 암시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은 위험들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저는 그녀가 그것들을 동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용한 마술입니다. 데스데모나, 이아고, 수행원들 등장. 저기 그녀가 오니 직접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공작, 그 이야기는 내 딸의 마음이라도 샀을 것이오. 존경하는 브라벤쇼 경, 이왕 저질러진 일이니 좋게 받아들이시오. 맨주먹보다는 부러진 무기라도 쓰는 게 낫다지 않소. 브라벤쇼, 딸년의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애가 이 구애에서 절반의 몫을 했다면 제 머리 위에 파멸이 떨어지게 하소서. 제가 이유 없이 저자를 비난한 셈이니까요. 이리 오너라 얘야. 이 고귀한 어른들 중에서 내가 가장 복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데스데모나. 고귀하신 아버님, 저는 지금 의무감이 양쪽으로 나뉘는 느낌입니다. 저는 아버님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 목숨과 제가 받은 교육은 아버님을 존경하라 가르칩니다. 아버님은 제 모든 의무의 주인이시며 지금껏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 남편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님을 외할아버님보다 더 좋아하시며 아버님을 보이신 의무만큼 저도 제 낭군인 이 무어 장군님께 바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브라벤쇼, 잘 가거라. 제 일은 끝났습니다. 공작각하, 부디 국사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식을 낳느니 차라리 양자를 두겠습니다. 이리 오게 무어 장군, 그대가 이미 차지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대를 피해 잘 보관하고자 온 힘을 다했을 것을 이 자리에서 그대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건네주겠네. 내 보물, 내 소행을 보니 또 다른 자식이 없는 게 다행이구나. 내 사랑의 도주를 보고 나는 독재의 필요성을 배워 자식들에게 족쇄를 채우게 했을 테니까. 제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공작각하. 공작? 나도 경의 입장이 되어 한마디 하겠소. 이 연인들을 어여삐 여기게 될 만한 말을 말이오. 그동안 희망을 두어 왔던 해결책이 어쩔 도리가 없이 되어 최악의 상태를 보게 되면 슬픔도 끝내야 하는 법이오. 다 끝나 지나가 버린 불운을 슬퍼함은 불행을 더 질질 끌고 가는 짓이오.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운명이 앗아갈 때 인내심은 운명이 준 상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오. 빼앗긴 자가 미소 지으면 그 도둑으로부터 뭔가를 훔치는 것이 되지만 무익한 슬픔에 젖어 지내는 것은 스스로를 강탈하는 짓이오. 브라벤쇼, 그럼 터키더러 사이프러스 섬을 강탈하라 하십시오. 우리가 미소만 지으면 그것을 잃는 것이 되지 않겠군요. 그 격언을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듣는 공짜 위로만을 지니는 자뿐입니다. 슬픔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련한 인내심에 빚져야 하는 자는 그 격언과 함께 슬픔도 지녀야 합니다. 그 격언은 단맛 쓴맛 모두 강해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결국 말은 말일 뿐 말이 귀를 통해서 상처받은 가슴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제
국사 논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공작, 지금 터키가 막강한 군비를 갖추고는 사이프러스 섬으로 향하고 있어. 오셀로 장군, 그곳의 요새를 그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소. 비록 그곳에 아주 유능한 대리 총독을 두고 있긴 하지만 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론은 그대가 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러니 그대는 새로 얻은 행운이 보다 준엄하고 험난한 원정으로 빛을 잃더라도 그 임무를 맡아 주셔야겠소. 오셀로, 지극히 존귀하신 의원님들, 폭군 같은 습관은 저로 하여금 전쟁터의 돌과 강철로 된 제 침대를 3번 날려 가려낸 가벼운 솜털로 만든 침대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타고난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 천성임을 알기에 이 터키와의 전쟁을 막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엎드려 겸허히 간청합니다. 제 아내에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녀의 출신에 어울리는 거처와 하인들과 함께 그녀에게 걸맞은 장소와 수입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공작, 그대가 원한다면 그녀의 부친댁에 있게 하겠소. 브라벤쇼, 전 그리 못하옵니다. 오셀로, 저도 그리는 못하옵니다. 데스데모나, 저도 아버님 댁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게 되면 저를 보실 때마다 아버님의 심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자비로우신 공작각하, 저의 솔직한 심정을 경청해 주시어 저의 소청이 다소 우매하더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공작, 무슨 소청인지 말해보아라. 데스데모나, 제가 이 무어 장군님을 사랑하여 함께 살고자 했기 때문에 제 과격하고 솔직한 성격과 운명을 비웃는 태도는 온 세상에 다 알려졌을 겁니다. 저는 제 낭군님의 군인다운 성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장군님의 마음이었으며 그의 명예와 용감한 자질들에 제 영혼과 운명을 바쳤습니다. 그러하오니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만약 제가 뒤에 남아 평화의 나방으로 전락하고 장군님만 전장으로 나가시면 저는 그를 사랑하는 의의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저는 그 사이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장군님을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셀로, 부디 아내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욕정의 구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연하면서도 정당한 성적 만족에 대한 제 젊은 열정에 부응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아내의 소망에 관대하고 너그럽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맹세코 아내와 함께 지낸다고 해서 제가 중차대한 국사를 소홀히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날개 달린 큐피드의 날개 달린 경박스러운 장난감들, 즉 사랑의 화살에 맞아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의 기관들이 음탕한 탐닉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할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아녀자들이 저의 투구를 냄비로 쓰게 하시고 온갖 부끄럽고 천한 불운들이 제 명예를 공격하게 하십시오. 공작, 부인을 데려가든 두고 가든 마음대로 하시오. 다만 사태가 화급하니 신속히 대처해야 하오. 의원 1. 그대는 오늘 밤에 떠나야 하오. 데스데모나. 오늘 밤에요, 날이? 공작. 그렇소. 오셀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공작. 아침 9시에 이곳에서 다시 모이기로 합시다. 오셀로 장군, 병사 1명을 남겨두시오. 내 그자편에 임명장을 보내겠소. 그대의 직급이나 관리에 관련된 기타 물건들과 함께 말이오. 오셀로. 각하, 제 기술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입니다. 제 아내도 그자가 데려오도록 하겠사오니 그 밖에 공장님께서 제게 보내실 것들을 그자를 통해 보내주십시오. 공작, 그리합시다. 모두 잘 주무시오. 그리고 고귀하신 브라벤쇼경, 유덕한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미덕을 지닌다 했소. 그런 면에서 경의 사위는 검다기보다는 오히려 희다고 할 수 있겠소. 의원 1. 잘 가시오. 용감한 무어 장군, 그녀를 잘 돌봐주시오. 브라벤쇼. 무어 장군, 그 애를 잘 지켜보게나. 아비를 속인 애이니 그대도 속일지 모르네. 공작, 의원들, 병사들 퇴장. 오셀로. 그녀의 절개에 내 목숨을 걸겠다. 정직한 이하고
집사람을 자네에게 부탁해야겠네. 부디 자네 부인이 그녀를 보살피게 하고 가장 좋을 때 모셔오게나. 자, 갑시다. 데스데모나.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자질구레한 문제들과 앞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없구려. 시간을 엄수해야 하오. 오셀로와 데스데모나 태장. 로더리고. 이하고. 이하고. 왜요, 나리? 로더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하고. 그거야 가서 주무셔야지요. 로더리고. 당장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네. 이하고. 글쎄, 그런 짓을 하시면 더 이상 나리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세요, 답답하신 나리. 로더리고. 사는 게 고역일 때는 사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지. 죽음만이 우리를 치료해줄 의사라면 죽는 것만이 유일한 처방이네. 이하고. 끔찍한 소리 마십시오. 제가 이 세상을 7년에 4배 동안이나 지켜보아 왔는데 득실을 분간할 수 있게 된 이래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저라면 그런 창녀 같은 계집에 반에 빠져 죽겠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개코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로더리고. 난 어찌해야겠나.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지만 이를 고칠 자질이 없네. 이하고. 자질이라고요? 시시한 소리 마십시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정원이라면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죠. 그래서 쐐기풀을 심든 상추를 뿌리든 박하를 심고 백리향을 뽑아버리든 한 가지 풀만 심든 여러 가지를 심든 게으름을 피워 불모지로 만들든 근면에서 잘 가꾸든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능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요. 만약 우리 저울에 정욕의 저울판을 균형 있게 만들어줄 이성의 저울판이 없으면 우리의 본능 중 정욕과 천박함이 우리를 터무니없는 결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뛰는 감정과 음욕의 자극과 끓어오르는 정욕을 식혀줄 이성이 있지요. 나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음욕의 격가지이거나 어린 가주에 불과합니다. 로더리고. 그럴 리가 없네. 이하고. 그것은 피 끓는 욕정이요 정욕에 의 굴복에 불과한 겁니다. 자, 사내답게 구십시오. 물에 빠져 죽으시겠다고요? 고양이나 눈먼 강아지나 익사시키십시오. 나는 나리의 친구이니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줄로 나리를 메어 두렵니다. 내가 지금처럼 나리에게 쓸모가 있는 때는 없었어요. 지갑에 돈이나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이번 전쟁에 종군하세요. 가짜 수염을 달아 얼굴을 위장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지갑에 돈이나 챙기세요. 데스데모나가 오랫동안 무어인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갑에 돈을 챙기세요. 오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으로 시작했으므로 끝나는 것도 그렇게 끝날 겁니다. 지갑에 돈이나 챙기세요. 원래 무어인들은 변덕스럽거든요. 지갑에 돈이나 두둑이 채워두세요. 그자에게 지금은 캐럽처럼 감미로운 음식이 곧 콜로신스처럼 쓴 것이 될 겁니다. 그자의 육체를 포식하여 물리게 되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하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 지갑에 돈이나 챙겨두세요. 만약 나리가 자신을 망치고 싶다면 물에 빠져 죽지 마시고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마련하세요. 내꾀와 지옥 악마들의 도움을 받아 떠돌이 야만인과 섬세하기 그지없는 베니스 여인 사이에 성스러운 결혼의식과 허약한 서약을 깨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나리는 곧 그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마련하세요. 물에 빠져 죽겠다는 소리 따윈 집어치우고 그녀를 갖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바에야 차라리 실컷 즐기고 교수형을 당하는 편이 낫지요. 로더리고. 내 소원을 꼭 이루어주겠나? 이하고. 저만 믿으세요. 가서 돈을 마련하세요. 나리에게 종종 말했듯이 다시 말하지만 저 무어놈을 증오해요. 그 증오는 뼈에 사무쳤어요. 나리의 미움 또한 덜하지는 않지요. 연합해서 그자에게 복수합시다. 만약 그자를 오쟁이 지게 한다면 나리는 쾌락을 맛보게 되고 전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자궁 속에는 분만될 사건들 많이 들어있어요. 자, 가세요. 가서 돈을 마련하세요. 내일 더 의논하죠. 안녕히 가세요. 로더리고.
내일 아침 어디에서 만날까? 이하고 저희 집에서 만나죠. 로더리고 일찍 가겠네. 이하고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제 말 아시겠죠? 로더리고 나리? 로더리고 무슨 말? 이하고 익사하겠다는 소리 따윈 그만두시라고요. 로더리고 마음이 바뀌었네. 이하고 안녕히 가세요. 지갑에 돈을 충분히 넣어 오세요. 로더리고 퇴장. 이런 식으로 나는 언제나 바보를 내 돈주머니로 삼지. 나 자신의 재미와 이득을 도모하지 않고 저런 도요새와 시간을 낭비한다면 내 현실적인 지식을 모독하는 것이 되지. 나는 무언놈이 정말 싫어. 사람들은 그놈이 내 이불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대신 했다고들 생각하지.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의심만 들어도 확실한 것처럼 보복을 해야 해. 그자는 나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한 바를 그에게 행하기에 더욱 좋지. 그의 자리를 빼앗고 내 뜻도 달성하기엔 캐시오가 딱이야. 생각 좀 해보자. 이중의 음모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자. 조금 지난 뒤에 오셀로의 귀에다 놈의 아내가 캐시오와 너무 친밀하다고 거짓말을 속삭이자. 캐시오는 인품이 있고 부드러운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여인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하지. 무어놈은 솔직하고 대범한 성품이라 겉으로만 정직한 척 굴면 진짜 정직하다고 생각하며 코를 잡아 끌면 나귀처럼 순순히 끌려올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이 끔찍한 일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려면 지옥과 밤의 도움을 받아야 해. 퇴장.